안녕하세요. TV중앙 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특히 오늘은 지구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요, 88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떠한 모양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요? 옛날 사람들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떠한 모양인지 굉장히 궁금했나 봅니다. 고대 수메르인은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고대 인도인들은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위에 큰 거북이가 있고 이 거북이 위에 여러 마리 코끼리들이 있으며 이 코끼리들이 지구를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고대 중국인들은요, 땅이 네모 반듯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고대인들이 생각한 지구 모양은요, 공통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죠?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고대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는요, 생각이 이것과 달랐다고 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지구 모양은요,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월식이 일어나는 날 밤 달을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 모양이 둥글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럼 그림자가 둥글다는 것은 지구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가장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월식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지구, 달이 정확하게 일직선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월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그림자가 본그림자라고 하는 부분과 반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진한 본그림자에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달이 본그림자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개기월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본그림자의 일부가 가려지게 되면 부분월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그림자에 달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달의 모양의 일부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때 이 그림자, 지구의 그림자 모양이 이렇게 둥글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6세기의 마젤란은요, 세계 여러 곳을 탐험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우주인들이 찍은 사진으로부터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실제 지구 모양은 어떠한 모양일까요? 정확하게 완전한 구형은 아니고요. 그 적도 부분이 약간 볼록한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도 반지름이 6,378km 정도 되고요. 극반지름이 6,357k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적도가 훨씬 더 불룩하다는 거죠. 그럼 왜 지구가 이러한 모양이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북극과 남극을 가르는 그 가상적인 선이 있죠. 자전축. 그 자전축을 기준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적도 부분이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한 가지씩 찾아서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둥근 증거 첫 번째, 지구를 찍은 사진에서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 이게 가장 정확한 증거이지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 지금 이때 월식이 일어난 모습인데요. 보름달이어야 할 이 달이 지금 일부분이 가려졌어요. 근데 이때 이 가려진 부분을 보니까 이 그림자가 둥글죠. 그렇다는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시야가 더 넓어져서 더 멀리까지 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그림 볼게요. B 위치에 있을 때는요, 이 B 위치에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지구의 면적은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A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이때 A 높이에서 볼 수 있는 면적은
이만큼이 되는 것이죠. 즉 높이 올라갈수록 볼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 이유는 땅이 둥글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땅이 평평하다면 눈이 좋은 만큼 볼 수 있는 끝까지 시야는 높이에 따라 변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증거 한번 볼까요?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진다. 고위도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죠. 그렇죠? 그 가로줄을 뭐라고 불렀죠? 위도라고 했죠. 그리고 세로줄은 경도라고 했습니다. 위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준이 되는 위도값이 얼마인가요? 위도 0도죠. 위도 0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우리가 적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적도를 위도 0도라고 했을 때 북극 또는 남극으로 갈수록 이 위도값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북극 또는 남극의 위도값은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위도의 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더운 적도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위도값이 점점 커질수록 북극과 남극처럼 굉장히 추운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저위도라고 하면 적도 지방, 고위도 지방이라고 하면 북극이나 남극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고위도인가요? 저위도인가요? 우리나라의 위도는 38도 정도 되죠. 따라서 중간 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각 지방에서 저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북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 북극성은 굉장히 중요한 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이 자전축을 쭉 연장하다 보면요. 우주까지 쭉 연장하다 보면 그 자전축에 북극성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별들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북극성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각각을 한번 볼게요. 북극성은 하나인데 왜 셋으로 표현을 했느냐? 지구에서부터 북극성까지의 거리는요, 너무나도 멀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 지구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지요. 따라서 멀리 있는 북극성이 각 지방에 평행하게 별빛을 비춘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북극성을 이렇게 3개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적도 지방부터 한번 볼게요. 적도 지방에서 관측자는 지금 이렇게 서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은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이 땅 윗부분의 하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북극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북극성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북극성과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땅의 각도를 한번 재봅시다. 이것을 우리는 고도라고 하는데요. 저위도 지방에서는 북극성, 관측자, 그리고 땅이 이루는 각도가 거의 0도에 가깝죠. 다음 중위도 지방을 볼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은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땅 윗부분의 하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북극성은요. 북쪽 하늘 비스듬한 위치에 이렇게 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때 북극성, 관측자,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땅이 이루는 이 각도는 저위도 지방보다 훨씬 더 각이 크죠. 다음 고위도 지방을 보겠습니다. 북극에 사는 관측자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은 밟고 서 있는 이 땅, 지평면 위쪽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극성이 바로 이 사람 머리 위에 있죠. 따라서 북극성, 관측자, 지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거의 90도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북극성의 고도가 서로 다릅니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더 커지는 성질이 있죠. 그럼 왜 똑같은 별을 관찰하는데 이 별의 고도가 서로 다를까요? 땅이 둥글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구가 평평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북극성 고도가 다를까요? 어느 지방에서 보던지 별, 관측자,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모두 다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증거를 봅시다.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돛대부터 보이고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는 바닥부터 사라진다.
지금 여기 아래 그림을 볼게요. 저 멀리서 배가 점점 항구 쪽으로 다가오는 사진입니다. A, B, C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마치 A 그림을 보면 물속에서 배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관측이 되죠. 그렇죠?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까요? 수면이 둥글게 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수면은 왜 둥글게 휘어졌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지구가 둥글게 휘어졌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는 점점점 이 배의 아랫부분부터 마치 가라앉는 것처럼 C, B, A 순서로 점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멀리에서 배가 항구 쪽으로 다가올 때는 굉장히 작은 점에서부터 점점 커질 텐데 물속에서 위로 튀어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작았던 것이 그냥 커지는 그러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겠죠. 반대로 멀리 멀어지는 그런 배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점점 작아지되 배 아랫부분이 가려지는 현상은 관찰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증거 한번 살펴볼까요? 동쪽으로 갈수록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진다.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가나요? 동해안 바닷가로 가죠. 그 이유는요. 일출을 빨리 보기 위해서죠. 그렇죠?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요. 어느 날 해 뜨는 시간, 일출 시각을 나타냈는데요. 독도에서는 7시 26분에 일출을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서울에서는 7시 46분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찰을 할 수가 있네요. 똑같은 일출을 보는데 왜 독도와 서울은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독도와 서울을 이루고 있는 이 땅이 둥글게 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일출을 보는 시간은 어느 지역에서나 같을 겁니다. 다음 7번, 지역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의 모습이 다르다?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에서는요. 북극성을 보고 동서남북 방위를 찾아서 항해를 하지요. 그럼 우리나라 정반대쪽에 있는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요. 북극성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그 나라들은 무엇을 보고 방향을 알까요? 남십자성이라는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남십자성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고 각각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 항해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 동요 중에 앞으로라는 동요가 있어요. 그 가사를 살펴보면요. 지구가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다 보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돌아오겠네 라는 가사가 있죠. 실제로 앞으로 계속 항해를 하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6쪽 1번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 맞습니다. 다음 2번.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 둥글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증거이지요. 다음 3번. 개기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 지구 그림자가 둥글다는 것은 지구 모양이 둥글다는 것이죠. 다음 4번.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하여도 하늘에서 관측되는 별자리는 똑같다? 아니죠.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 지구는 둥글고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고요. 5번 봅시다.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돛대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네, 마치 물속에서 튀어오르는 것처럼 돛대부터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는 바닥이 가라앉는 것처럼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 수면이 둥글게 휘어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볼까요? 96쪽 2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시각 서로 다른 지역에서 북극성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북극성이 떠있는 위치가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로 옳은 것은? 지금 이쪽은 저위도 지방, 이쪽은 중위도 지방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위도라고 하는 것은 적도 지방처럼 위도값이 굉장히 작은 지역이죠. 중위도 지방의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북극성이라는 별을 보는데 저위도 지방에서의 북극성은 굉장히 지평면과 가까운 곳에 떠 있네요. 즉 북극성과 관측자 그리고 지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북극성의 고도가 작다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북극성은 북극성과 관측자 그리고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가 저위도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즉 북극성이 떠 있는 고도가 높습니다. 그럼 같은 별을 보는데 왜 이런 고도의 차이가 생길까요? 땅이 둥글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볼까요? 1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네요. 2번 지구는 평평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평평했다면 저위도나 중위도나 모두 똑같은 높이에서 북극성을 관측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다음 3번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자전과 북극성의 고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4번 볼까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과 북극성의 고도는 관계가 없고요. 5번 지구에는 낮과 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북극성의 고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교재 96쪽 4번입니다. 그림은 항구에서 관찰되는 배의 모습이다. 둥근 모양의 지구에서 관찰할 때 항구로부터 멀어지는 배의 모습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 순서 맞추기예요. 지금 항구에서부터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의 아랫부분부터 점점점 침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C, 다음 A, 다음 B 순서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지구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학자도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궁금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우연히 파피루스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해요. 하진날, 여름 중에서 낮이 가장 긴 날이죠. 하진날 정오, 정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른 때입니다. 즉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 남중고도가 가장 높을 때죠. 하진날 정오에 시내의 우물에서는 태양이 비춘다 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물 속에 태양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태양과 우물의 수면 또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물 대신에 여기에 만약에 막대기를 세워놨다면 그렇다면 막대기에 그림자가 생길까요? 막대기 바로 윗부분에 태양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보게 되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하진날 정오에 막대기를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그림자가 생긴 거죠. 그림자. 그리고 이때 이 그림자 끝과 막대 끝이 이루는 이 각도를 재어보니까 7.2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하진날 정오인데 시에네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겼죠.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이것이 바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구가 둥글다면 그 크기를 잴 수 있겠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지구의 크기를 재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원의 둘레를 구하는 관계는 쉽게 알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하면 원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죠. 즉 구형이라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원주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구의 크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햇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라는 가정이에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구 크기는 너무나도 작지요. 따라서 지구 각각에 도달하는 태양빛은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크기에 비해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기 때문이죠. 따라서 두 번째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을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림 봅시다. 수학적인 원리가 필요해요. 여기 지금 원이 있습니다. 원에서요. 원의 중심에 점을 찍고요. 그리고 두 지점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 중심각과 여기 중심각과 원의 일부분인 이것을 호라고 하는데 중심각과 호는 어떠한 관계가 있죠?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때 호의 길이도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가 증가하는데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각 대 호의 길이는 다른 중심각 대 다른 호의 길이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우리 지구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지구라고 한다면요. 두 지점 사이의 중심각을 구하고 그리고 그때 호의 길이를 구하고 나서 이 각도를 점점 늘려서 360도 회전을 한다면 그때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가 되겠죠. 다시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럼 중심각 크기를 점점 늘려서 360도로 회전을 시킨다면 이때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 2 파이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측정하면 됩니다. 무엇과 무엇? 지구 중심각 그리고 호의 길이. 이 두 가지를 알면요. 나머지들은 상수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각각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에라토스테네스는요. 수학적인 원리로 접근을 했는데요. 우리 가정 중에 태양빛이 평행하다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행한 태양빛 중에 CN에서는 우물 안에 그 태양이 쏙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햇빛과 이 지평면이 수직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겼죠. 그렇죠? 이때 이 그림자 끝과 막대 끝이 이루는 각도 요거를 재면 7.2도였어요. 그럼 도대체 이 각을 왜 쟀느냐? 우리는 지구의 중심각, 이것을 알고 싶은데 이것을 도대체 왜 쟀을까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각들 사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행선이 있고요. 이 평행선을 가로지르는 선분이 있습니다. 이 선분은요. 알렉산드리아에 꽂은 이 막대기고요. 이 막대기의 끝은 지구 중심을 향하게 되죠. 그럼 이때 요 각과 이 각은 서로 크기가 같지요. 무슨 관계? 얻각관계죠. 얻각관계. 따라서 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땅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구 알렉산드리아와 지구 중심 CN의 이 중심각의 크기는 그림자 끝과 막대 사이의 각도를 이용해서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점 사이의 중심각 7.2도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심각 구했으니까 무엇만 구하면 되는가요?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에네까지의 이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당시는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이었어요. GPS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럼 이 거리를 어떻게 쟀을까요? 불쌍하게도 에라토스테네스의 노예를 시켜서 걸음수를 재게 했어요. 근데 이게 걸음수라고 하는 게 보폭의 크기가 달라지면 측정값이
측정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폭을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시킨 상태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에네까지 걸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걸음수를 셌다고 해요. 그 당시의 단위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에네까지의 거리가 5,000 스타디아.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925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노예가 걸어가면서 이 거리를 쟀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호의 길이 이 925km 호의 길이까지 우리가 다 쟀지요. 그럼 이제 지구의 반지름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대입해 볼게요. 지구 중심각의 크기는 그림자 각도로 쟀는데 7.2도. 그리고 호의 길이는 직접 걸어갔죠. 925km. 이것은 360도 회전시켰을 때 그때 원의 둘레 2파이 r, 지구의 반지름을 이렇게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례식이네요.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7.2도 곱하기 2파이 지구 반지름은 925km 곱하기 360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지구 반지름만 남겨놓고 다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따라서 지구의 반지름은 7.2도 곱하기 2파이 분의 925km 곱하기 360도. 요거 계산하면 되네요. 모두 다 상수죠. 이렇게 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최초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값이 얼마인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계산한 값은요. 7,365km였다라고 해요. 지구의 반지름이. 근데 실제 지구 반지름은요. 6,400km예요. 이것에 비해서 한 15% 정도의 오차가 있죠. 근데 당시의 기술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잰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지구 둘레를 보면요. 46,250km라고 측정을 했는데 실제 값은 4만 km입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도 지금의 지구 반지름과 지구 둘레 실제 값과 비교하면 이렇게 오차가 생겼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오차가 생겼을까?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정한 것들 중에 하나가 가정이 틀렸습니다. 어떤 것이 틀렸느냐?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적도 부분이 더 불룩한 타원형이죠. 그래서 오차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요. 실험을 잘못했어요. 어떤 부분을 잘못했냐 하면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의 위치를 지도에다 표시를 해보면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위도는 서로 달랐겠죠. 한쪽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한쪽은 그림자가 생겼으니까 위도는 달라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경도까지 달라요. 경도가 같은 지점을 선택을 해서 실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경도가 같은지 다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오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구본을 가지고 이 지구본의 크기를 한번 직접 재보도록 할게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부터 지구본의 크기를 재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행평가에서 곧잘 등장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지구본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전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양을 의미하겠죠. 그럼 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선 두 지점을 잡아서 각각의 막대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두 지점이 위도는 다르되 경도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두 막대 중에 하나의 막대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구의 빛이 이 지점의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그림자가 생기면 각각의 그림자의 각도를 빼서 그것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막대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이쪽 막대에서는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그림자의 끝을 막대의 끝과 실로 연결을 해서요. 요 사이의 각을 각도기를 이용해서 잽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각도가 20도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때 이 그림자의 각은 두 지점이 지구 중심과 이루는 중심각 크기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느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이것은 자를 이용하면 되겠죠. 지금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6cm입니다. 그럼 중심각 20도,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 6cm를 가지고 지구본의 크기를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본의 크기를 측정할 때도 가정은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가정은 지구 모양은 완전한 구형이다. 그리고 그 지구본에 들어오는 전구의 빛은 평행하다. 이 두 가지 가정이 있었고요. 우리가 직접 측정한 값은 두 가지가 있었죠. 두 막대 사이의 거리는 6cm. 이것은 이 원의 호에 해당하는 값이었죠. 그렇죠? 호. 다음 막대 B''와 막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 이때 이 그림자와 막대가 이루는 각도, 이것을 중심각 세타라고 한다면 이것은 두 지점 사이의 중심각과 크기가 같죠. 이때의 저 중심각의 크기는 20도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비례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심각이 20도일 때 그때 호의 길이는 6cm였다. 그렇다면 중심각을 점점점 늘려서 360도 회전시켰을 때 그때 이 지구본의 둘레는, 이때 지구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2파이 지구본의 반지름은 6 곱하기 360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구본의 반지름만 남기고요. 나머지 다 이항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본의 반지름은 20 곱하기 2파이 분의 6 곱하기 360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 약 1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실험을 했던 그 지구본의 반지름은 17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97쪽 5번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이때 에라토스테네스가 세웠던 가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정은 딱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리고 태양빛은 평행하게 입사한다 라는 것이었죠. 그럼 답을 찾아볼게요. 기억.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이것이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북극성의 고도는 어느 지역이나 일정하다. 이것은 가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극성의 고도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르죠. 지구가 둥글다는 가정을 한다는 말이죠. 다음 디귿을 볼까요? 지구에 도달하는 햇빛은 어디서나 평행하다. 이것이 두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리을, 지구는 적도 반지름이 약간 더 긴 타원체이다. 타원체였다면 우리가 원주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 없었죠.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교재 97쪽 6번입니다. 표는 A와 E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한 방법으로 실험하기에 가장 적당한 두 장소를 옳게 짝지은 것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경도가 달라서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두 지점을 꼽는다면 위도는 다르되 경도는 같은 두 지점을 골라야겠죠. 그럼 이 5가지의 지역 중에 경도는 같고 위도는 다른 지역을 꼽아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경도는 같고 위도는 다른 B와 D를 골라서 실험을 하면 되겠군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재 97쪽 7번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반지름이 실제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 오차가 생긴 이유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왜 오차가 생겼죠? 첫 번째는 가정에서 틀린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실제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거죠. 적도 반지름이 조금 더 불룩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차가 생긴 이유는 뭐였어요? 경도가 다른 두 지점을 실험했다는 것이죠.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기억, 지구는 적도 쪽이 약간 더 긴 타원체이다. 네, 실제로는 이렇게 타원이었기 때문에 원주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을 한 값이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억 해당하고요. 다음 니은,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한다. 이것은 오차의 원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디귿,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경도가 다르다. 네,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경도까지 같았다면 조금 더 측정값이 실제값에 비슷했겠죠.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97쪽 8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모형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을 이용하여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구본은 완전한 구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구에서부터 지구본에 도달하는 이 각각의 빛은 평행하다라는 두 가지 가정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실험을 할 때 막대기를 두 개를 세웠죠. 그리고 두 막대기 중에 하나의 막대는 태양빛을 90도로 봤기 때문에 지표면과 태양빛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고요. 다른 한 막대는요, 햇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비출 때 햇빛을 받지 못하는 일부분,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그림자와 그림자 끝과 막대가 이루는 각도, 요 세타를 각도기로 쟀어요. 이 각도를 잰 이유는 두 지점이 지구본 중심과 이루는 각도, 요 각과 억각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구본에서 두 지점과 지구 중심까지의 이 중심과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구했어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호의 길이 L을 자로 직접 쟀었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호의 길이는 점점 더 늘어나죠. 즉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례식을 세웠었죠.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 대 호의 길이는 이번엔 중심각 크기를 점점 더 크게 해서 360도 회전을 한다면 그럼 그때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가 되겠죠. 따라서 원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 지구 반지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요. 세타 곱하기 2파이 r은 360 곱하기 L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구 반지름만 남기고 다 이항을 합시다. 따라서 지구 반지름은요. 세타 곱하기 2파이 분의 360 곱하기 호의 길이 L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기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